요걸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 폴리곤이 많은 상태를 쓰지 않고 요 플랜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용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4 곱하기 4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근데 폴리곤 개수가 보다시피 32개 나오죠. 이건 숫자 7번을 누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1 곱하기 1로 바꾸면 폴리곤의 개수는 2개로 나옵니다. 이제 삼각형을 컴퓨터가 인위적으로 나눠서 요거 하나, 요거 2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2개로 표현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맵소스를 쓸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요 맵소스를 쓸 겁니다. 어떤 걸 쓸 거냐면 요거를 쓸 거예요. 제가 디퓨즈라고 그래가지고 나비의 반쪽이 보이고, 보시다시피 나비 날개 반쪽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이제 몸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2개 텍스처링을 한 거를 쓸 겁니다. 이건 제가 포토샵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작업을 하려면 포토샵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맵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이거 메테리얼 에디터를 열었고요. 여기에 디퓨즈라는 거를 줄 건데, 색깔이 뭐 이런 식으로 빨강, 파랑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방금 보여줬던 그 맵소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비트맵에, 그죠? 요거였죠? 플라이 디프 요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어사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떨굽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컴퓨터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텍스처가 일부러 안 보이게 해놨는데, 텍스처가 보이게 하려면 요걸 켜주면 돼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요거에 가서 이렇게 와서 요거를 가서 비트맵으로 바꾸고, 그래서 요게 꼭 켜져 있어야 돼요. 저게 항상 안 켜져 있어서 텍스처가 안 보인다고 에러가 난 줄 아는데, 저걸 일부러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모든 내가 만드는 객체에 저거를 다 켜준다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좋지 않은 이상은. 저기 이제 그래픽 GPU 안에 달려있는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가 뭐 2기가 뭐 이렇게 써있는 그래픽 카드들 있죠. 화면에 표출할 수 있는 게 2기가예요. 2기가를 넘어서면 이제 컴퓨터 가상으로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저 텍스처를 여기 작업창에서 다 보이게 하는 거는 약간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특수하게 내가 작업하거나 꼭 보여야 할 것만 텍스처를 보이게 하죠. 이렇게 되었나요? 여기까지 좀 기다려 줄게요. 다 되었으면 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채팅창이든 어디든. 다 되었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보이던 창하고 틀린 게, 제가 여기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서 봤던 창이기 때문에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맵소스가 어디 이제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었죠. 근데 요게 들어감으로써 한 단계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켜져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표시인데, 요거 누르면 아까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베이직 상태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오페서티. 오페서티는 우리가 카트라이더 만들 때 했었어요. 저 오페서티가 어디에 쓰였냐면 차 앞유리에 쓰였죠. 앞유리에 요거를 오페서티가 100이라는 거는 불투명하다라는 뜻이고, 0이라고 하는 거는 불투명하지 않다, 곧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투명해집니다. 여기 뭐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주전자를 밑에다 이렇게 둘게요. 보다시피 주전자가 잘 보여요. 근데 오페서티를 제가 50으로 두면 어떻게 했어요? 반투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오페서티가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만
불투명할지 안 할지를 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불투명한 게 여기만 불투명하고 여긴 전부 다 불투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면 전체 수치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0에서 100%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오프가 되고 이게 온이 돼요. 이진법으로 보면 0과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0과 1 이렇게 온오프 이제 뭐 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게 0에서 100%까지 쓰면은 중간값이 있잖아요. 그럼 요것을 색깔로 표현해 볼까? 0은 오프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색깔로 얘기를 하면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블랙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있다라는 거는 무슨 색깔을 쓰는 게 좋아요? 화이트를 쓰겠죠. 그래서 그래픽에서는 대부분 공통이에요. 뭔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화이트를 쓰고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블랙을 써요. 그럼 중간에 50%, 뭐 60%, 30% 이런 거는 뭐를 쓰면 돼요? 회색 계열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 값은 그레이로 나와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된 그레이 스펙트럼으로 이용해서 이 저 0에서 100%를 쓸 수가 있어요.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죠. 타이핑을 좌표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런 거 있었죠. 이게 우리가 UV 좌표를 폈었죠. UV 좌표를 썼었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기다가 화이트를 칠하면 불투명할 거고 여기다가 반대로 블랙을 칠하면 불투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맵으로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든 맵인 요것을 쓸 겁니다. 완전 블랙 앤 화이트죠. 그럼 여기는 화이트니까 이 불투명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 여기는 블랙이니까 불투명하지 말란 뜻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투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맵을 쓰는 방법. 맵을 쓰려면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한 내용, 블랙 앤 화이트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맵을 펼쳐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어렵지만 이거를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수치로 안 쓰고요. 여기 똑같이 오른쪽에 비트맵으로 완전히 블랙 앤 화이트가 된 애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또 안쪽으로 들어왔죠? 한 단계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이 체크박스가 꺼져서 있는데 이거 다시 켜주면 이 두 개가 작동이 돼요. 디퓨즈랑 오페서티랑 두 개가 모두 작동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F4번 눌러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모델링을 아까처럼 스플라인으로 열심히 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50개 폴리곤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블랙 계열이었고 여기가 화이트 계열이었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것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주고요.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준 거죠. 그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퓨즈는 눈에 보이는 색상의 RG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오페서티는 투명할지 불투명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화이트랑 완전 블랙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블랙 앤 화이트로 된 이 이미지 말고 약간 반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페서티. 여기 보면 약간 그레이죠. 그죠? 완전한 화이트는 이런 데가 완전한 화이트고 여기는 약간 그레이죠. 그럼 여기가 반투명이 되겠죠. 그래서 바꿉니다.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이 플라이 SP라고 되어 있는 애를 플라이 OP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보다시피 주전자가 반투명으로 보이죠. 이거는 뭐 맥스뿐만 아니라 뭐 마야든 시네마 4D든 뭐 하물며
애프터 이펙트 쪽 이런 쪽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블랙 앤 화이트 채널을 알아야지 굉장히 다양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를 넣고 여기에는 이것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으로? 비트맵, 그죠? 여기 화면에 이 뷰포트에 안 보이는 이유는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해보세요. 다 되면 다 됐다고 채팅창에 글을 써줘요. 그럼 다음을 진행을 할게요. 이거 렌더링을 해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보다시피 번개 표시 주전자를 누르면 이렇게 잘 보여요. 그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3D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쪽에서는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건데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 다 밋밋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가 이렇게 돌출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힘줄처럼 된 부분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은 돌출이 돼서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듯이 보이고 어떤 것은 들어가는 듯이 보이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튀어나오는 거는 아까 그 그레이 스케일로 봤을 때 무슨 색깔을 해주면 될까요? 화이트로 해주면 되겠죠. 들어가는 거. 블랙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범프라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도 있는데 그 두 개는 약간 그 효과는 비슷하지만 전혀 틀린 방법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범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로 칠해주면 튀어나오고 블랙으로 칠해주면 들어가라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요거를 쓸 거예요. 보이나요? 화이트, 블랙, 그죠? 그럼 여기 화이트는 튀어나오고 블랙은 들어갈 겁니다. 볼게요. 여기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안 보이네요. 디퓨즈 있고 오페서티 있고 뭐 셀프 일루미네이션 뭐 스페큘라 뭐 다 있는데 여기 범프라는 얘기가 없네. 자, 요거는 사실 베이직이라고 돼 있죠. 베이직. 그래서 사실은 이 맵소스 하나 만드는데 채널이 한 수십 개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대여섯 개만 뽑아서 많이 쓰니까 빨리빨리 접근하라 이렇게 따로 뽑아 놓은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맵들이 다 어딨냐면 여기 맨 하단에 보면 맵스라고 있죠. 여기에 사실 다 있습니다. 눌러보면 삼각형 눌러보면 이렇게 쫙 나오죠. 보다시피 맵소스 만드는 건 무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 몇 개가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여기 디퓨즈 여기다 이렇게 뽑아 놓고 오페서티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일 뿐이에요. 많이 쓰니까. 근데 좀 많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범프는 여기다 뒀습니다. 범프, 그렇죠? 범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노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아까처럼 비트맵을 넣을 수 있고 이 범프를 넣을 수가 있겠죠. 범프를 넣어줄게. 이렇게 딱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갈게요. 범프가 30%네. 범프 30%가 아니고 100% 튀어나오게 해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메탈 에디터 더블 클릭하면 이 자체도 하나 렌더링해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튀어나온 듯이 보이나요? 범프 0으로 둘까요? 이렇게 범프 100. 잘 눈에 잘 안 띄죠? 근데 요게 보면 약간 화이트 빛을 받는 쪽에서는 잘 보여요. 요거는 범프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빛을 가지고 트릭을 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빛을 받는 부분이 화이트 쪽에 있으면은 하이라이트가 잘 먹고, 그림자 쪽에서 범퍼가 되면은 그게 블랙으로 섀도우가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연하게 보려면 이 스페큘라 레벨을 좀 올려주면 돼요. 그럼 빛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스페큘라로 보여주니까. 그죠? 보다시피 여기를 유심히 보면 이쪽에서 빛이 가니까 이쪽 왼편이 하이라이트가 먹고 있고, 이 오른쪽은 섀도우가 먹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여간 요 스페큘라를 줘야지 범프가 보인다, 잘 보인다.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오페서틱하지만 보이고 범프는 안 보일까? 주전자를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냥 돌리다가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런 타이밍에 한번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제가 이거를 하이라이트로 하이 퀄리티로 바꿨습니다. 또는 여기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 두 번째 체크가 있어요. 이걸 눌러도 보여요. 이거를 이렇게 두 번째 걸 하든지 요거를 하이 퀄리티로 바꾸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신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조금 좋아야지 저 범프가 좀 잘 나와요.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좀 낮은 것들은 저거 하면은 굉장히 이제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산하느라. 됐을까요? 자, 이거 문제점을 하나 얘기해 주려고 저렇게 켰어요. 이렇게 여기 주전자로 렌더링 해보면 보다시피 여기가 빛을 받은 듯이 보여요. 그죠? 각도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각도에 따라서 이게 반짝이는 게 보이죠? 그죠? 각도에 따라서 반짝임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페큘라라는 애가 빛을 받아서 이 화이트 톤으로 반사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체가 다 반사를 한 거예요. 스페큘라를. 그렇다면 아까 범프도 배웠고 오페서티에서도 배웠듯이 화이트 앤 블랙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는 화이트를 칠하고 여기다는 블랙을 칠하면 날개 쪽은 밝게 빛날 거고 여기 블랙으로 칠한 것은 스페큘라가 전혀 안 일어나서 반사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다가 이 스페큘라라는 곳에다가 잠깐 스페큘라 컬러 스페큘라 비트맵으로 이 화이트 앤 블랙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보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블랙을 칠하고 여기다 화이트 칠하니까 얘가 여기만 밝게 빛나고 여기 이제 밝게 빛나지 않죠.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개의 맵 정도를 쓴 거예요. 4개 썼죠. 4개. 그죠? 여기 그리고 범프 이렇게. 그런데 요거 내가 맵을 뭘 썼는지 이렇게 막 한 수십 개씩 쓰다 보면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요런 거 쓰잖아요. 우리가 뭐 윈도우 탐색기 쓰듯이 보면 뭐 여기 들어가면 뭐 요런 구조 뭐 요렇게 뭐 요런 구조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요렇게 그 트리 구조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윈도우에 있는 요건 디테일, 그죠? 요건 썸네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그죠? 저 맨 오른쪽 거는 렌더링에서 보이느라 저렇게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무거운 소프트웨어들은 다 이제 오토 백업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시간이 정해진 뭐 5분이나 1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맥스는 어디 있냐면 파일의 오픈으로 열면 여기 한 단계 올라가 볼게요. 여기 뭐 오토백이라고 있죠.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내 문서 안에 3D 맥스 안에 오토백이라는 곳에 있어요.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ds 맥스의 오토백이라는 곳에 가면 여기 날짜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별. 그래서 최근 날짜 눌러보면 38분, 9시 38분이 살릴 수 있는 마지막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살렸네요. 그죠? 스페큘러가 안 먹힌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스페큘러가 없었네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광이 나고 뭐 이런 것까지 잘 해결이 되죠. 잘 됐죠. 자, 그럼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리고 요거 누르는 것까지 했어요.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띄워서 요 썸네일로도 볼 수 있다. 그죠? 좀 맨 끝에 건 안 누를게요. 또 멈출까봐. 맨 끝에 있는 썸네일은 자기가 렌더링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플라이 SP라는 요 맵을 바꾸려면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듯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거 요 의미를 알죠? 요거는 맨 위로 한 단계 올리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요거 누르면 여기로 가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 다시 왔어요. 그런데 얘가 켜지네요. 얘는 뭐야? 옆으로 나와 레벨이 같은 애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렇죠? 아주 두 의미를 알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이 4개의 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했고, 꼭 켜야 되는 거, 요거 이제 켜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4가지 채널로 저 나비 날개를 완성해 봤습니다. 맵 채널 4개 정도 썼어요. 이제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몸통은 그냥 실린더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실린더, 제가 뭐 이렇게 프론트에서 좀 만들고 이렇게 할까요? F4번 누르면 와이어 상태도 같이 보이니까 모델링하기 편하죠. 그래서 뭐 대충 만들어 볼게요. 제가 몸통은 폴리곤이 너무 많으니까 폴리곤을 조금 줄이고 가도록 할게요. 사이드가 12개로 좀 줄였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폴리곤 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그럴듯한 나비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폴리곤이 좀 적은 게 좋아요. 나비 날개가 주로 보이지 애벌레를 중심으로 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8개 써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저 8개만 쓰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할게요. 8개짜리를 써서 에디터블 폴리 한 다음에 점 가지고 할까요? 제가 여기 점은 목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줄이고 머리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고 꼬리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납작한 것보다는 이렇게 뾰족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점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칼 만들 때 했었습니다.
여러 점을 하나로 합하는 거 컬랩스였죠. 여기 있네요. 컬랩스.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C입니다. 많이 쓰는 명령이라고 해서 컬랩스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되죠. 이 끝에도 제가 여기를 컬랩스 하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재질을 입혀주면 되는데 우리 기존에 썼던 재질을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저기에는 수많은 뭐 오페서티로 투명 처리도 돼 있고 뭐 범프도 돼 있고 뭐 이러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냥 새로 하나 만들게요. 예를 기타 뭐 저런 여러 가지 맵을 쓰지 않고요. 비트맵으로 그냥 디퓨즈라고 돼 있었던 얘만 쓸게요. 왜냐면 여기에 애벌레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거 이렇게 주고요. 이거 역시 체크박스 켜줘야지 보일 테고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떨굴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죠.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맵 좌표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맵을 수동으로 잡는 거는 언랩 UVW 맵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잠깐 저거 못 찾겠네요. 어딨지? 다시 타이핑을 해서 언랩 UVW 이렇게 줄게요. 자, 에디터를 띄워서 보면 요거로 바꿔주면 화면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린더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위에서 이런 모양으로 뜯어내고 싶어요. 칼처럼. 칼 기억나죠? 자, 모든 면을 다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뜯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사선으로 뜯네요. 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Y축, X축이었나? Z축인가 보네요. Z축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뜯어낼 거래요. 그래서 딱 뜯으면 뜯는 게 어딨나? 큐 플래너라고 있는데요. 여기 딱 이거 누르면 이렇게 뜯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두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그럴듯하게 나오죠. 컨트롤 A. 새로 하나를 만들고요. 여기에 가서 UVW 맵에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모든 면을 선택하고 싶다면 컨트롤 A를 누르면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축을 Z축으로 바꿔서 땅 찍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를 요걸로 해서 여기에 맞춰주면 되겠죠. 잘 기억나나요? 여기 끝은 스케일에 해당이 되고 가운데를 아무데나 잡으면 여기는 그냥 이동이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꼭지점을 자꾸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